그죠? 그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이해가 필요해요. 어, 인간은 누구나 자신과 또는 타인의 인성, 그리고 성격 이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애인하고 성격도 잘 맞고 또 취미도 잘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왜 결혼 후 부인과 성격이 안 맞다고 느껴지냐 이거죠. 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과 그런 다른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하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배우자끼리 또는 직장 동료끼리 또는 친구들끼리 어때요? 소통과 공감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 다른 친구들은 거리낌 없이 자기 표현을 잘 하는데 나는 왜 소극적이냐 이거죠. 응?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불안해 하느냐. 우리 여러분들은 그 친구를 사귈 때 좀 어떤가요? 좀 어려운가요? 또는 좀 쉬운가요? 저는 보기보다는 음, 우리 뭐 저한테 공부하러 오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한테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사교적이고 잘 놀고 술도 잘 먹을 것 같고 그렇다고 대인관계 폭이 굉장히 넓다고 저한테 중매를 또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헬스장을 다니는 데가 지금 한 1년이 넘었어요. 이제 옮겨가지고 이제 거기가 PT가 조금 싸요. 그래서 제가 옮겨서 한 1년 반? 조금 있으면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저 보기보다 이렇게 사람들 잘 안 사귀어요. 한번 사귀면 오래 가는데. 그래서 그 헬스장에서 지금 한 2년 동안 다녀도 별로 아는 사람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구를 사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에 직면해서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저도 제가 쉽게 결정을 내리는 게 있고 또 쉽게 결정을 못 낼 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런 행동 그리고 남에게 보여지는 행동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우리가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그런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또 사회 활동을 또 요즘은 굉장히 또 왕성하게 하는 시대니까 남한테 보여지는 성격하고 실제로 나만이 하는 내 성격이 또 있어요. 우리가 그런 그 내담자가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성격을 가지고 논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 왜 그래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자신이 하는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자신은 또 어떤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인가 응? 그런 의문도 좀 이제 우리가 갖는 것도 필요할 때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의 그 이름 주인공은 우리가 그 가족 속에서 또는 사회에서 만나는 대인관계에서 서로의 어떤 그런 성격 문제로 불화가 이렇게 생기듯이 가정에서도 이렇게 성격적으로 타협이 잘 안 되고 또 공감이 잘 안 되고 저 사람 성격을 내가 이해를 못 하겠다. 내가 성격이 뭐가 문제인데 난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번에 제목이 이제 얘기했지만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느냐 이거죠. 왜? 그러면 이제 그 이름에 대해서 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 있네요. 자, 너무 길죠 넘어간 게. 자 그러면 이분이 그런 그 선천수 이름을 보면 어떤가요? 이분 남자예요.
남잔데 배우자를 뜻하는 재성인 오륙이 없지요. 응? 재성인 오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 전체의 분위기를 봐서 이런 사람들은 중심수가 비견이죠. 중심수가 1이에요. 1이고 그 다음에 이름 전체에서 보면은 왕성하게 1, 2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바깥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죠. 운동도 하고 또 친구들 모임에도 자주 가고 또 자기가 모임을 또 주선하기도 하고 또 어른들도 또 잘 챙기고 또 후배들도 잘 챙기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그러면 부인은 잘 챙기느냐? 부인은 잘 안 챙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의 그런 행동을 관찰하고 또 그 사람의 그런 성격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타인과 나를 성격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부인이 이런 이름은 부인이 자꾸 원망을 하죠. 집안일에 좀 신경을 써라. 애들한테도 좀 신경을 써라. 나한테도 좀 신경을 써라 하지만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하고 자기 성격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친구한테 비하면 나는 당신한테 잘하는 거야. 나만큼만 하라고 해. 그러면서 타인의 성격이 견주어서 자기의 그런 성격이 어떻다는 거, 그런 우월감 이런 것을 갖지요. 그러면 개선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성격과 내 성격을 우리가 비교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집에 있는 배우자가 받아들이는 것이 틀리다는 거죠. 나는 당연히 하는 것인데 배우자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내 몸이 힘들지만 당연히 말 안 하고 묵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엄살 또 많이 부리는 사람도 있죠. 어? 남편은 식사 중에 자기가 먼저 먹어. 기미상궁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몸 굉장히 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름도 우리가 자기만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속은 깊을 수는 있죠. 이 사람이 속은 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외향적으로 보이는 성격을 가지고 이 사람을 논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주 명리학의 원리로 접목해서 이런 이름을 상담을 할 때 당연히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부인한테 잘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사주하고 인간 행동을 이렇게 연구해서 성격이 무엇인가 이런 정의를 내릴 때 그런 정의를 바탕으로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성격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이름에서 부인이 요 밑에 달랑 있어. 여기 밑에 끝에. 전체를 보면 없죠? 전체 보면 오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체를 보면 오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부인의 자리도 굉장히 위험하죠. 내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기가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혼할 수 있을까요? 재혼하기 힘들어요. 왜? 아니 부인이라고 이거 하나 달랑 있잖아. 응? 여기 달랑 하나 있죠? 어디도 없어. 어디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혼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기가 얼른 성격을 고쳐야 되는데 이런 사람 성격 잘 못 고치죠. 개명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 사람은 연애는 조금 할 수 있어요. 연애는. 근데 그 연애도 제 생각에는 무슨 동창 모임에 가서 만나는 여자 동창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있어도 애인까지 가기는 힘들어요. 뭐 돈이 있어야 연애도 하고 돈이 있어야 연애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남자를 만나면 그래서 안 돼요. 이런 남자는
만나게 되면, 그는 이 사람이 이제 먼저 자기가 이제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도 또 다른 여자를 찾기도 하지만 여자 이름에서 남편 공이 안 좋은 여자분들도 또 재혼을 꿈꾸잖아요. 내가 이혼을 했거나 또는 아직은 결혼을 안 했어. 그러면 일단 이름을 봐서 이제 그 사람 이제 우리가 주변에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 좀 썸 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사주를 물어보기는 실례잖아. 어? 잘 안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다?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을 한번 탐구해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떻고, 이 사람의 심리는 어떻고, 이 사람이 사고방식은 어떤지. 그랬을 때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볼 줄 알아야 돼요. 응?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인가? 그 사주 카페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남자분도 이제 만혼이었죠. 만혼. 이제 결혼이 좀 늦었고, 여자분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도, 좀 이렇게 나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만나고, 미팅을 하고, 그리고 저한테 사주를 보러 왔어요. 근데 제가 이름을 딱 보는 순간, 이 여자분이, 좀 힘들겠다. 그 남자분의 이름을 보고. 이런 식의 이름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 여자가 피해야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름을 배웠으면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물론 사주의 원리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임상과 경험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가 사주를 공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을 볼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를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혼 전에는 애인한테 성격도 잘 맞추자. 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는 여자가 아니야. 그냥 친구지. 응? 친구. 저 친구한테 대하는 거는 결혼 전이고, 결혼하고 나면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잘하지. 내 친구니까. 그래서 결혼 전에는 애인한테도 성격을 잘 맞추고, 취미도 잘 맞춰서,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잘 맞춰주는구나.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 후 부인이 자꾸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혼 전하고 결혼하고 왜 이렇게 많이 다를까? 나한테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남편의 뭐 누나나 또는 여동생이나 이런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도 이 사람을 설득시키기는 힘들어요. 이런 남자는. 음.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남자는 이런 남자를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저한테 와서 제가 당신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또 결혼 전하고 결혼 후에는 당신이 그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가 어떨 것이다. 차이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이분이 나도 그런 걸 좀 느낍니다. 이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올 때는 자기 자신을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오픈을 해요. 처음에는 오픈을 안 하지만 왜? 자꾸 맞으니까 오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개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개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고치고 개선할 노력을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도 알거든? 남자들이 얘기 많이 들었거든. 야, 너는 고집이 왜 이렇게 세냐? 너는 왜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냐? 이렇게. 너는 왜 남의 말을 잘 안 듣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상담을 하다 보면 느껴요. 그런데 아무래도 개명을 했어도 이분이 그 개명 효과를 보려면 자기가 그동안에 사용했던 이름의
비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개명 전이라도 그렇고 개명 후라도 만약에 이런 이름을 만나게 되면 우리 여자들은 어때요? 기피 대상이다. 피해야 되는 그런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질문이 뭐 쫙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임수원님, 칸예빙 장가님, 최련님, 우리 유경희님, 이민세람님, 맥스웰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축청간의 31123. 자, 제가 우리 그 칸예빙 장가님이 언제 한번 승재간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수업 중에 제가 승재간이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사주에서는 승재간이 있지만 이름에서는 승재간을 적용시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사주는 지장간이 있어요. 그렇죠? 사주는 겉으로 볼 때는 8자예요. 근데 이 8자인데 이 밑에 지지 4글자 밑에 천간의 기운이 숨어 있죠.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거기에 이 2글자만 들어있, 3글자, 보통 3글자잖아요. 3글자니까 3, 4, 1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장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승재간에 그런 에너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름에서는 저는 승재간을 적용시키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임상을 많이 해봤어요. 임상. 한 10몇 년 전에 제가 모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그 교수님한테 개명을 했는데 이름에 제하고 간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를 누구한테 받았냐?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사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을 왜 이렇게 받았냐? 그랬더니 승재간이라서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 돈도 안 줬고,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 자축천간의 3이 7호를 3, 2, 7, 5 견제하면서도 3으로 설계하는 현상이 아닌가요? 3으로 설계해도 1, 2가 3으로 설계해도 꽉 막혔어요.